제주 초가를 만나러 가는 첫발길은 길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올레로 향한다. 마을 중심을 이루는 정자나무에서 길게 나 있는 돌담길 올레를 따라가면 올레 어귀에는 흔히 먹구슬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집이 있다는 표시다. 올레 초입에는 정낭이 자리하고 있다. 정낭은 보통 판석에 3개의 구멍을 판 것으로 각 구멍에 3개의 통나무를 끼워 놓는다. 원래는 마소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만든 시설인데 집주인이 위치를 표시하는 상징물이 됐다. 3개가 모두 가로 놓여 있을 때는 주인이 멀리 출타했다는 표시이고 반대로 모두 내려져 있을 때는 주인이 집안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만 내려져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잠시 외출했다는 걸 의미한다. 올레 담가에는 난초, 봉숭아 등을 심어서 삭막함을 드러냈다. 전통적인 제주 초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밭거리가 두 의자로 자리하고 있다. 목거리가 들어선 경우도 종종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공간은 안거리다. 안거리 뒤에는 안뒤가 자리 잡고 안거리 앞에는 마당, 밭거리 앞에는 올레를 둔다. 안거리는 올레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하는 셈이다. 안거리와 밭거리에는 각각 상방, 구들, 정지, 고팡이 자리하지만 안거리에서만 조상의 제사를 준비하고 모신다. 제사용 제수의 보관도 안거리에서만 한다. 또한 안거리에 속한 안뒤에만 칠성룰이 있다. 아들이 결혼하면 안거리에는 부모 세대가, 밭거리에는 아들 세대가 산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 세대가 밭거리로, 자식 세대가 안거리로 들어간다. 안거리와 밭거리에는 정지, 장독대, 통시 등이 따로 마련돼 있다. 주거 단위로 보면 한 가족이지만 경제적 단위로는 두 가족인 셈이다. 제주도 초가에는 3칸집, 4칸집 등이 있지만 기본은 3칸집의 안거리가 된다. 초가 형태는 일자형의 겹집이다. 기역자로 된 곱은 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겹집은 호집에 비해 동선이 짧아 일하기에 편리하다. 이 형태는 바람 많은 제주에서 방풍 효과가 크다. 굴뚝은 보이지 않는다. 난방을 위한 공간인 굴묵이 따로 나 있는데 그 위치는 큰 구들 아래쪽이 된다. 초가 전면에 작은 마루가 자리한다. 큰 구들과 상방의 퇴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난간이라 불리는 곳이다. 초가의 내부 구조를 보면 3칸집, 4칸집의 중앙부에 넓은 마루가 차지하고 있다. 삼방, 마루, 말이라고도 부르는 상방이다. 상방은 주거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관혼상제, 가족모임, 손님의 접대, 오락, 식사, 유희와 가사노동 등 가족들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하게 하는 공간이다. 상방은 집 전체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장 지위가 높은 공간이기도 하다. 문전신이 머무는 곳이며 생기기둥으로 불리우는 기둥이 서 있는 곳이다. 상방은 어른의 권위를 표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상방에는 큰 구들과 작은 구들, 챗방과 고팡의 출입구가 나 있다. 외부로는 마당과 통할 수 있는 대문과 대문이 나 있다. 상방은 매우 개방적인 공간인 셈이다. 상방을 중심으로 큰 구들이 자리한다. 부부방인 동시에 조상신을 모시는 공간이 되며 취침, 휴식 등 일상생활은 물론 출산, 임종, 결혼 시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작은 구들은 정지 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자녀방이다. 하지만 2칸집이나 3칸집에는 모두 작은 구들이 없다. 구들은 온돌 설비가 되어 있는 방이다.
벽장의 외부 밑에는 굴목이 있어 구들에 불을 뗀다. 굴목이 있는 쪽을 아랫목, 그 반대편을 윗목이라 부른다. 아랫목은 윗목보다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평소에 윗사람이 위치하게 된다. 장례 때 시신을 모시거나 제사 때 제사를 모시는 공간도 바로 이 아랫목이다. 큰 구들 뒤편에는 수장 공간인 고팡이 자리한다. 큰 구들 뒤에 자리한 고팡이다. 궤팡이라고도 부른다. 고팡은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된장, 간장, 젓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곡물을 보관한다. 바닥은 지면보다 높은 흙바닥이다. 벽은 토벽이고 천정은 노출 반자다. 또한 그 위치를 보면 기능상 밀접한 정지와 떨어진 대신 상방을 사이에 두고 큰 구들에 접하여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유는 평면 계획상 구조 등의 제약으로 분할식 방법에 의한 칸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취침 시에도 가장 통제하기 쉬운 구들 옆에 붙여놓은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역시 식량의 비축이 그만큼 중요했던 제주의 생활 환경을 함축한다. 큰 구들 맞은편에는 정지가 자리한다. 정제라고도 부른 이 공간은 요리 공간이다. 하지만 취사만 할 뿐 난방은 담당하지 않는다. 취사용 연료는 새, 보리낭, 조집 등이며 근래 들어 소나무를 쓰기도 했다. 구들 난방용과는 다른 재료다. 취사와 난방용 화덕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온돌이 들어오기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지와 상방 사이에 자리한 공간 찻방이다. 4칸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찬방, 찻방이라고도 부른다. 제주 초가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곳으로 식사 공간이다. 정지는 요리 공간, 상방은 사회적인 생활 공간인 만큼 위생적인 면을 고려해서 식사 공간은 따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터잡기다. 터잡기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초가짓기의 시작을 알린다. 제주 사람들은 좋은 집터로 물이 잘 빠지는 굴렁진 곳을 우선으로 쳤다. 그 중에서도 빌레가 깔려있는 굴렁진 곳이 최고의 집터다. 바람 많은 섬에서 굴렁진 곳은 바람을 피하기 위한 최적지로 여겨진 것이다. 터는 규모는 아담하다. 3칸 집인 경우 길이 30자 이내, 폭은 14자 이내가 된다. 제주 땅은 돌이 많으므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 땅을 평탄하게 골라야 했다. 그리고 특별히 주춧돌이 놓일 자리는 달구로 단단하게 다진다. 터를 잡으면 주춧돌을 설치한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0cm 정도의 자연석이나 징으로 다듬은 돌이 주춧돌인데 기둥을 설치할 밑바탕이 된다. 3칸 집인 경우 16개의 주춧돌을 놓는다. 같은 수의 기둥이 그 위에 올려진다.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진다. 기둥은 15cm의 강목을 사용한다. 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성물인 이 기둥은 지시라고도 부르는데 세워지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따로 있다. 이때 주춧돌 위에 세워놓은 기둥이 쓰러지지 않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면서 지탱해 나가는데 아래쪽 40cm 높이에서 지탱하는 게 하도리다. 하도리는 기둥보다 조금 작은 나무로 기역자 형태로 된 꺽쇠로 고정시킨다. 기둥의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기둥 위쪽으로도 돌아가며 상도리가 얹혀진다. 이 기둥들이 세워진 자리가 각각 정지, 상방, 구들방의 모서리가 되는 것으로 기둥을 세움으로써 집안의 공간이 나눠지는 것이다. 특히 구들이 들어설 공간에는 바깥쪽으로 방폭만큼의 거리를 두고 기둥 2개를 더 세우는데 이 공간에 벽장이 들어서게 된다.
다음으로 지붕 틀이 만들어진다. 우선 상도리 위에 대공이라는 작은 기둥을 올린다. 이 대공의 높이가 기둥과 천장 사이의 간격이 되는데 이 대공 위에 집 외벽으로부터 가로 세로 4분의 1 위치에 중도리를 설치한다. 천장을 사면의 경사로 구분하는 것이다. 중도리 위에 다시 대공을 세운 후 그 위에 용마루를 설치한다. 용마루는 천정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형태가 된다. 용마루로 인해 지붕 한가운데가 높은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용마루는 집 안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초가집을 지을 때 중요한 의례였던 상냥식은 바로 이 용마루를 설치해서 지냈던 것이다. 용마루로 인해 생긴 내면의 경사 부분에는 30cm 간격으로 똑같이 석가래를 설치한다. 우선 석가래 위에는 빈틈없이 대나무 얼기설기 틀을 만들어 올린다. 위에다 진흙반죽을 투박하게 바른다. 그 위에 다시 10cm 정도로 두껍게 다시 진흙반죽을 바른다. 이렇게 하면 나무의 부드러움과 흙의 점성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게 된다. 그 다음 석가래 아래쪽으로 돌아가면서 길다란 나무를 사면에 설치하는데 이 거왕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붕을 덮을 때 집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다. 다음은 지붕을 덮는 작업이 이어진다. 중산간에서 자라는 새가 지붕을 덮는 재료다. 새를 흙을 바른 위에 골고루 그리고 두껍게 올린다. 그 다음 새 위로도 또 다른 거왕이 올려진다. 그 다음에는 집주를 5cm 정도 굵기로 길게 꼬아서 새가 덮인 지붕을 바둑판 모양으로 묶는다. 가로 세로 30cm 간격이 되게 하는데 그래야 석가래 밑에 설치된 거왕에 각각 줄을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왕에 한번 묶어진 집줄은 뒤로 돌려져서 다시 놓게 되는데 새 위에 설치된 거왕 위로 집줄을 돌린다. 그냥 새 위로 돌리면 집줄이 새에 파묻히게 되고 결국 새가 바람에 날려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진각 지붕 모양이 된다. 제주 초가지붕은 추녀 마루의 선이 보이지 않게 길게 새를 덮는다. 집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다. 또한 새를 20cm 정도로 두텁게 덮어서 지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추녀 마루의 각을 둥글게 했다. 바람 많은 제주에서 바람이 비껴가게 하기 위한 지혜에서 나온 결과다. 이제 외벽을 쌓을 차례다. 바닥으로부터 한 층씩 2-3cm 정도 되는 돌과 진흙반죽을 번갈아가며 두툼하게 쌓아 올린다. 벽체의 두께는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진다. 작은 돌을 사용할 때는 두껍게 하고 굵은 돌일 때는 얇게 쌓는다. 이렇게 쌓아 올린 외벽은 제주 초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비바람이 많은 제주의 기후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에도 외벽은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는다. 높이는 처마까지 다 쌓는 경우가 흔하지만 위로부터 30cm 정도 남겨놓고 외벽의 윗부분과 앞의 벽면을 흙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외벽은 초가의 사면을 돌아가며 다 쌓는데 정면에서 난간이 들어설 공간은 남겨둔다. 또한 구들이 들어설 자리의 중간이 되는 곳은 높이 40cm, 폭 30cm 정도의 구멍으로 남겨둔다. 나중에 굴묵이 들어설 공간이 된다. 그리고 정지문이 들어설 두 곳과 뒷문이 들어설 한 곳도 문의 크기만큼 비워둔다. 이제 내부에 문틀을 설치한다. 문틀은 기둥과 기둥 사이 문이 들어설 장소에 설치한다. 기둥의 절반 정도 되는 나무를 위아랫도리의 양쪽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문틀 위, 아래로는 문지방을 설치하는데 구들보다는 상방의 문지방이 높은 편이다. 문틀이 들어서면 문틀과 기둥 사이의 벽을 채우는데 내벽을 쌓는 일이다. 내벽을 쌓기 전에 우선 내벽이 들어설 공간의 아래쪽으로 40cm 정도에는 널빤지를 설치한다. 빈지널이라 부르는 것으로 난간에서 내벽으로 비가 들이키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다.
하지만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부엌문에는 이 빈진너를 설치하지 않는다. 내벽 쌓기는 역시 대나무를 문틀과 기둥 사이의 공간에 조밀하게 우물정자로 엮어서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안팎으로 10cm나 될 정도로 두툼하게 진흙 반죽을 채워 넣는다. 이때 기둥과 문틀 사이가 긴 경우에는 얇은 기둥을 상하도리 사이에 설치하고 대나무로 엮는다. 이것을 간벌내기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지지대를 더하는 것으로 내벽을 단단히 지탱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내벽 전체는 내려앉거나 흘러내릴 염려가 없어진다. 또한 하도리 밑에도 돌과 진흙 반죽을 채워 넣는데 그 사이의 구멍도 단단히 메워지게 된다. 구들벽장은 구들에서도 굴목이 있는 방향에 설치된다. 이미 세워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허리 높이의 가로로 버팀목을 연결한다. 그 폭은 60에서 70cm 정도이고 길이는 방의 길이와 같다. 정면을 제외한 양옆과 뒷면에 역시 내벽을 바르는 방식으로 벽을 바른다. 이 벽장에는 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궤를 보관하거나 이불을 올려놓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이 벽장은 반드시 굴묵 위쪽 벽에 위치한다. 굴묵 아궁이 위의 공간을 활용한 것이다. 구들의 천정은 기둥 사이가 긴 부분이므로 간벌내기 도리를 설치하고 다시 내벽 바르기와 같은 방식으로 마감한다. 천정 두께는 10cm 내외로 그리 두꺼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천정에 흙을 깔고 두텁게 하면 겨울에 온화하고 여름에 서늘하다. 초과해서 천정을 마감한 곳은 구들이 유일하다. 구들장이 깔리는 곳은 구들뿐이다. 우선 구들 바닥에 돌들을 깐다. 일종의 고임돌인데 돌틈이 생기게 깐다. 고임돌 사이에 흙을 비스듬히 채운다. 굴목 쪽에 비해 윗목 쪽이 2분의 1 정도 높게 된다. 고래로 부르는 것이다. 그 위에는 편편하고 널쩍한 돌들을 바둑판 모양으로 올려놓는데 이것이 판돌이다. 판돌은 운석으로 제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돌이다. 구들 하나에 이 판석은 대략 15개 정도 깔고 틈은 작은 판석으로 채운다. 그 틈새에는 잿가루를 채운다. 잿가루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 위에 다시 진흙 반죽을 10cm 정도로 두껍게 바른다. 이 진흙 반죽이 마르면 방바닥 도배를 하는데 굴묵을 떼어서 말리는 경우도 있다. 구들돌은 온돌 설비로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형태다. 이 구들에 불을 지피는 곳은 굴묵이다. 굴묵은 구들의 바깥쪽에 자리한다. 구들의 가운데에 불을 뗄 수 있도록 폭 33cm, 높이 33cm의 아궁이가 설비되어 있다. 아궁이는 바로 지상에 설치되는데 레일식 연탄 아궁이와 같이 방바닥 및 깊숙이 도랑처럼 만든다. 아궁이 앞은 사람이 불을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은 설치하지 않아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 굴묵의 연료는 정지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시락이라 부르는 까끄레기와 말과 소의 배설물을 3분의 1 정도 섞어서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취사에는 부적합하므로 제주 사람들은 취사와 난방 아궁이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불길은 제주 초가에는 굴뚝이 없다. 방 밑으로 들어간 연료는 고임돌 틈으로 난 고래를 따라 구들 깊숙이 들어간다. 경사진 고래를 따라 들어간 불길은 그 끝에서 판석에 부딪혀서 되돌아 나오게 된다. 이런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불길은 은은하게 방을 덮여주면서 밤새 타들어가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기가 벽틈이나 마루 밑으로 흘러버리게 된다. 초가에 굴뚝이 따로 없는 이유다. 제주 초가 구들의 독특한 구조는 제주 선인들의 지혜의 산물이다. 마루는 마루널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루널은 두께 5cm, 넓이 30cm, 길이 60cm로 나무를 자르고 켜서 마련한다. 마루의 높이는 땅바닥에서 40cm 정도,
하도리의 높이가 된다. 상방의 정면에서 뒷면으로 마루널을 놓아가는데 마루널과 마루널을 버팀목으로 고정시켜가며 연결한다. 마루널과 버팀목은 모서리에 미리 파놓은 홈으로 끼워 맞춘다. 상방과 고팡 그리고 찻방이 있는 경우엔 찻방에 이런 식으로 마루가 깔리게 된다. 이때 마루턱은 미리 설치된 10cm의 문지방이 된다. 난간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도리에 마루널을 폭으로 끼우는 방식으로 완성한다. 문과 창을 만들 순서다. 우선 문짝을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 판문이다. 제주의 판문은 톱으로 켜서 만들지 않는다. 그 대신 쐐기를 박아가면서 도끼로 나무를 켰는데 그 결과 두껍지만 상당히 너른 판자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자기로 적절히 다듬어서 단 한 판으로 만든다. 바람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다. 다 쌓인 창호는 이미 설치된 문지방에 끼우면 된다. 외부에서 내부로 출입하는 주요 출입구인 대문은 마당과 마주복의 상방에 설치된다. 판문 두 짝으로 밖으로 열게 된 여닫이 문이다. 그 크기는 보통 높이가 145cm 정도, 폭은 80cm 내외, 문지방은 15cm 정도다. 상방인 경우 판문의 돌적이는 문지방에 붙여서 만든다. 하부인 경우 문지방을 크게 만들어서 파낸다. 대문 옆 큰 구들에 설치되는 문은 호령창이다. 생기문이라고도 부르는 이 문은 대문과 같은 형태다. 특히 창턱이 있는데 창턱 높이는 30cm 정도다. 창턱이 있는 이유는 집주인이 앉아서 팔걸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상방 뒤편에 설치되는 문은 뒷문으로 형태는 대문, 호령문과 같다. 그 크기는 대문보다 작고 호령창보다는 크게 낸다. 이 문은 안뒤를 행해 있는데 대문과 뒷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게 된다. 구들에서 창은 상방의 대문처럼 마당과 마주복에 설치된다. 크기 또한 상방 대문과 비슷하지만 이중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밖은 상여다지 판문이지만 안은 쌍미다지 창호지문이다. 초가에서 보기 드물게 창호지 창인 것이다.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에서 채광에 신경을 쓴 것이다. 구들과 상방을 연결시키는 곳에는 구들 셋문이 설치된다. 고팡의 문은 상방과 연결된다. 안쌍여다지로 판문이다. 폐쇄적인 이 널찍한 문은 고팡을 단단하게 지켜준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서 음식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 문에는 유일하게 창이 나 있다. 가로 30cm 정도로 창꿈이라 부른다. 채광, 환기가 특별히 필요한 고팡에만 쓰는 문이다. 정지문은 두 개로 앞쪽에 있는 문은 마당으로 나가는 문이고 뒤쪽 또는 측면에 설치되는 문은 우영으로 향하는 문이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상방과 사이에 쌍여다지 판문을 설치한다. 거센 비바람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 초가에는 창호지 창이 거의 없고 판자문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초가집 한 채가 완성된다. 또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강하고 습기에 강한 집이기도 하다. 제주 자연에 순응하고 극복한 지혜가 재료와 건축 방식에서 돋보인다. 여기에 공간별로 세부 시설이 덧붙여지게 된다. 난간은 마당에서 상방으로 들어가는 전이 공간으로 육지부의 툇마루와 유사하다. 외부 공간과는 개방되고 내부 공간과는 연속되는 작은 마루다. 난간 전면에는 20cm 높이의 인돌이 놓여진다. 2, 3cm 정도의 돌을 간격 없이 설치해서 높인 것이다. 이것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그대로 흙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초가 지붕의 새에선 빗물이 잘 미끄러지므로 흙바닥을 그대로 두면 바닥이 패일 가능성이 높다. 돌바닥은 빗물로부터 대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난간의 포지 또는 세위지세는 길이 12cm가량의 단단한 나무를 끝에 코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다. 공장, 공정이라고 하는데
빗자루, 소쿠리, 비옷 등을 걸어놓는 곳이다. 난간 위에 처마 끝서리 앞에 딸려있는 것은 풍채다. 일종의 채양인데 외돌이 또는 서리에 문고리를 박아 건다. 이것을 올릴 때는 두 가지가 달린 마루로 가지 사이에 풍채를 걸쳐 가로로만 2~3소 혹은 3개소 정도 받쳐 올린다. 비바람이 칠 때는 내려서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막고 볕이 날 때는 들어 올려서 땡볕이 상방에 내려쬐는 것을 막아준다. 풍채는 강목으로 뼈대를 짠 위에 새를 얹은 것인데 그 재료 자체로도 집안의 습기를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풍채에는 제주의 비바람과 습기에 대처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상방 뒷문은 통로를 제외하고는 양옆에 붙박이로 된 반침이 벽에 붙어 있다. 장방 혹은 창방이다. 집에 따라 한쪽에만 있는 곳도 있다. 살레의 구조와 같이 3칸이지만 칸과 칸 사이에 널판을 깔았다. 그리고 깊이가 살레보다는 크다. 규격은 가로 83cm, 세로 123cm, 폭 35cm 내외다. 이곳에는 제사 명절 때 사용하는 제기와 그에 따른 그릇들을 보관한다. 향로, 촛대 등이다. 정지에는 화덕이 설치된다. 정지 외벽으로부터 60에서 90cm 정도 띄워 솥받침대인 화덕이 설치된다. 화덕의 설치 방법은 정지의 맨바닥에 폭 218cm, 높이 12cm, 깊이 14cm 정도의 직육면체에 돌 3개로 솥떡을 메워 솥을 걸치는 방식으로 놓는다. 그 위에 솥을 크기 순서로 걸어놓고 사계절 취사에 이용한다. 솥의 개수는 4개에서 5개 정도이다. 정지에는 봉덕이라는 돌화로가 설치된다. 정지의 중앙이나 약간 뒤에 설치되는데 폭 90cm로 돌을 맨 땅에 네모나게 잇대어 박아 만든다. 통째로 하나의 돌을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제외한 가운데를 파서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은 바닥보다 30cm 정도 높거나 같게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나무를 떼서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고 큰일 때에는 생선이나 고기 또는 고기적 등을 구워낼 때 쓰기도 했다. 대부분 정지 앞문 밖에 외측의 벽에 붙여서 돌로 쌓은 돌단이 설치된다. 높이 80에서 120cm 정도로 돌을 쌓고 그 위에 널쩍한 돌을 깔아놓은 것이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는 물을 허벅에 깃고 오게 되는데 그 물허벅을 올려놓는 곳이다. 안거리, 밭거리, 그리고 목거리 등의 건물은 마당을 중심으로 가까이 배치된다. 육지부인 경우 마당은 다양한 장소에 여러 개 위치하고 있어서 그 건물과 관련된 용도로 쓰이지만 제주 초가에서는 전체적인 성격을 띈다. 따라서 마당은 건물들에 의해 형성된 적극적 공간이다. 통로로서의 역할, 옥외 생산 및 작업은 물론 일조 및 채광, 통풍, 관원상제 의식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마당의 크기는 멍석 2장 길이 정도 7에서 8m 범위가 된다. 일조 통풍, 채광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이다. 또한 안팎거리의 난간에 앉은 채 일상적인 음성으로 얼굴 표정을 살피며 대화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동시에 안팎거리의 내부 공간은 부모와 자식 부부가 서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기에 적당하다. 마당폭과 건물 높이는 2:1 정도에서 시각적으로도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는 쾌적한 비율이다. 제주 초가에서 특색이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은 안뒤다. 지역에 따라 뒷우영이라고도 부른다. 안뒤는 한 거리 뒤에 자리한 곳으로 외부로부터 동선이 완전히 차단돼 있고 집 뒤로 담장이 둘러있고 상방과 정지에서만 나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지에서조차 나갈 수 없게 돼 있기도 하다. 또한 마당과는 반대로 대나무, 동백나무, 조루기낭, 구름비낭 등 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서 외부의 시선에서 차단된다. 이곳에는 칠성룰, 촘항,
장항 등이 놓인다. 칠성 누레는 집안의 부를 이뤄주고 공무를 수호해준다는 다칠성이 모셔진다. 띠를 댕기처럼 결어 짜서 나무 줄기에 묶어 매달아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게 한 것은 촘항이다. 바로 나무 밑으로 항아리를 묻어 고정시켜 놓았는데 땅속에 묻은 항아리 덕분에 물이 늘 살아있다. 물이 귀한 제주에서 식수 해결을 위한 지혜의 산물이다. 제주의 장독대는 장항굽이라 부르는데 제주의 장항은 육지보다 적은 편이다. 서너 줄로 줄 지어서 있는 육지부의 장독대에 비하면 제주의 경우에는 고작해야 대여섯 개가 놓일 뿐이다. 따라서 한 줄로 놓거나 혹은 둥그렇게 배치한다. 특히 육지의 장독대는 조금 높게 자리하지만 제주의 장항굽은 바닥에 팽돌만 적당히 놓아서 장항을 배치하고 있다. 집 뒤나 측면 뜰 쪽에 자리한다. 육지에서처럼 마당 한켠에 놓이는 경우는 전혀 없다. 정지 옆으로 난 문 밖에는 우영을 가꾼다. 우영은 집안의 몸체를 감싸 안고 둘러진 공간으로 육지의 텃밭과 같다. 지역에 따라 우자시라고도 부른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가사노동의 틈서리에 노동을 해서 채소를 길러낼 수 있다. 우영에서는 채소류만이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제수용의 과일을 위한 귤나무, 가롯을 위한 감나무, 또 죽세품을 위한 대나무로 심어졌다. 식량인 구근류가 재배되거나 지하에 저장되기도 하고 그 종묘도 재배된다. 누를 설치하는 자리를 눌굽이라 한다. 지역에 따라선 눌왓이라고도 한다. 탈곡하기 전에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은 낫가리로 씌워 쌓아놓은 것이다. 이를 만드는 일을 누를 눈다고 한다. 이 누를 누는 자리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마당 한켠으로 비가 올 때도 침수를 피하기 위해서 마당면으로부터 40에서 50cm 높이로 돌로 단을 놓고 평평하게 한다. 누른 지붕과 함께 경관 요소로서 중요한 몫을 하는데 이 짚은 연료나 우마의 먹이로 또는 통시에 넣어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변소와 돼지막을 통시라 부른다. 안거리 정지와 반대쪽 큰 구들의 횡병엽 또는 안저리 정지와 멀리 떨어진 밖거리 옆 울담에 덧붙여 만든다. 대개 건물의 한쪽 옆을 돌아간 곳에 위치하는데 마당에서 직접 볼 수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지붕은 없지만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돌담이 쌓아지고 특히 돼지막에는 돌담과 함께 지붕이 씌워진다. 통시의 바닥은 마당보다 낮게 만든다.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주 초가에선 보통 대문이 없다. 하지만 제주, 정의, 대정, 조천, 나북 같은 도시적 주택에서는 대문을 설치했다. 대문에는 먼문과 이문이 있다. 부잣집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보통은 이문 하나만 있다. 먼문은 통상 사각대문인데 어차피 열어두는 문이므로 간단한 경우도 많다. 먼문이란 멀리 있는 문이란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문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중문이라는 뜻이다. 간혹 세 칸으로 구성되는데 양간은 반칸 정도 크기로 구성되는 대문칸도 만들어진다. 이문도 먼문도 아닌 중간 형태다. 이문은 통상 세 칸 밖거리나 목거리의 한쪽 칸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자리 잡는다. 한쪽 칸에는 마방이, 반대쪽에는 헛간이 자리한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 완성된 제주 초가, 비바람을 가려주는 최고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제주 사람들은 바로 이 초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대를 이어왔다. 초가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집약체이며 아름다운 유산이다.